자유의지를 가졌는데 잘못 학습되어졌을 때 서울대를 가게 해라라든지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더니 인성을 파탄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 그렇다고 뭐 죽이거나 아프게 하라는 얘기도 안 했거든. 현실 사회에도 있는 얘기거든요. 진짜 10년 뒤에는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종류거든.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고 어쩌면 인간이 못하는 걸 대신 다 해줄 수 있는 로봇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 기술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려움을 뚫고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 두려움을 뚫고 쓰려니까 소설이 딱 맞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상상하는 것들을 이 소설 안에 담았는데 응급실 로봇 닥터. 요즘 진짜 의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로봇이 닥터가 되는 이야기가 이 소설 안에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은 잘 아시지만 제가 원래 의사 자격증은 있거든요. 원래는 의대를 가셨던 거잖아요. 네네네. 여기 나온 거 같이 응급실 근무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AI하고 로봇 기술이 상당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응급실에 로봇 의사가 조만간 2030년대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펼쳐졌을 때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야? 그러면 그냥 다 무조건 정지훈 교수한테 전화하세요. 다들 이렇게 늘 얘기하는 우리 회사의 대명사입니다. 미래학자이면서 동시에 IT 융합 전문가시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사 면허증이 있는 디지스트 겸직 교수이시고 모두의 연구소 최고 비전 책임자시고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또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면서 이제 진짜로 조만간 병원에 진입을 할 수 있겠구나. 아직은 몸이 없으니까 로봇 형태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조만간 그렇게도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소설은 저자로서 그냥 스포해 주세요. 네, 자, 저하고 윤여경 작가님이라고 네. 드라마 관련된 파트를 굉장히 잘 쓰시는 소설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둘이 네. 같이 쓴 거고 의학 관련된 파트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썼는데 일반적인 그 소설이라든지 영화에서는 바로 그냥 의사가 로봇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래 그 그렇죠. 영화를 네, 보면은. 네,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이 이제 AI가 들어가서 인간하고 비슷한 형태가 됐다고 이제 보게 되면은 네. 너무 무섭게 생긴 것이 배치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사람하고 조금 비슷한 휴머노이드 형태를 띠게 네. 될 가능성이 높고 처음에는 단독으로 응급실에 예를 들어 로봇 의사가 배치되기보다는 아마도 누군가와 커플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봇을 만든 박사님의 아들이고 엄마는 의사인 집안에서 태어난 엄친아. 아하. 엄친한데 또 저 사회 정의 같은 것들 좋아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로사가 처음에는 간단한 보드 같은 형태였거든요. 거기에 보드에 이렇게 칩 같은 것 좀 있고 센서 좀 있고 막 이런 형태였는데 좀 반짝반짝하고 예쁜 아버지와 집안의 유작이었던 로사가 접목되어 있는 로봇이 어딘가에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설득을 합니다. 병원 의료재단하고 국가에다가도.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거든요. 이런 이제 AI하고 로봇 같은 것들이 병원 현장에 들어와서 이제 진료를 한다. 하면. 인간 의사가 필요하지 무슨 로봇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옛날 로드무비 이 경찰 두 명이 커플링이 돼가지고 이렇게 툭값스 그런 거지. 툭값스 그런 거 행정 쪽 입장에서도 책임은 의사가 진다. 일단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무슨 문제가 안 생기나 보자. 이런 식으로 처음 스타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병원에 배치된 첫 번째 사례 로봇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다 보면은 네. 응급 상황도 닥치고 막 그렇지. 이럴 텐데 여기서 등장하는 그 로사가 인간 의사보다 잘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혈액을 채취를 하거나 뭐 보내고 기다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사 같은 경우에는 다 여기 손에 있어? 기본적인 바늘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AI로 볼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판단해서 간단한 검사 같은 걸 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 뭐 피곤해. 이러면은 좀 피곤하지도 않아.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이러니까 아무래도 장점이 많죠. 응급실 24시간이네. 병원에서도 약간 경계의 논처리 잘 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그 의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 둘이 다니면서 점점 신뢰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쌓아가는 과정.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 소설은 프리퀄을 끝내는 느낌으로 들어간 작품이고 닥터 하우스라고 아세요? 네. 굉장히 똑똑한 의사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그런 네, 의사 네, 있잖아요. 알아요. 로봇 응급의학과 의사 내지는 로봇 의사인데 미래에는 우리가 모를 이상한 질병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희한한 환자들의 질병을 막 찾아가고 뭐 이런 명의 드라마 시리즈 같은 것들을 원래 생각을 했는데 게다가 드라마 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네. 하나는 우영우고요. 법이긴 그치. 하지만 우영우도 보면은 이제 약간 자폐 성향이 있고 뭐랄까 좀 뭔가 답답한 구석이 있으나 천재적인 굉장히 뭔가를 잘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그 법조계의 균열을 일으키면서 네네네, 들어가서 그렇죠. 새로운 에피소드를 막 만들어내고 그죠? 그렇죠. 근데 옛날 히어로다운 게 같았으면 있어. 옛날 뭔가. 같았으면은 라이센스도 안 주고 안 오지 주고. 말라고 했을 거고 그랬을 그렇지. 캐릭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하고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은 병원에서 나타나는 그치. 많은 에피소드들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섞인 시리즈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면 좋겠다는 게 처음 생각이었어요. 책의 내용이 되게 무겁게 가기보다는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그런 묘소가 되게 많을 거예요. 또 드라마니까 중간에 빌런에 해당하는 사람도 좀 있고 그 미드에서도 그거 있었잖아요. 무슨 닥터지? 굿닥터. 굿닥터 같은 것도 네네. 있고. 굿닥터가 사실은 나 굿닥터 너무 약간 재밌게 봤는데. 우영우의 의사 버전 비슷하잖아요. 맞아. 주인공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로사가 AI. 되는 거예요. 네, 로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로봇이나 AI가 정이 별로 없으면서 딱딱딱딱 하는 느낌이라면은 같이 커플돼 있는 이 그치. 남자 의사는 굉장히 똑똑하고 정도 많고 정의감도 있고. 장르는 SF 소설이라고 봐야 되는. 네네, 맞습니다. 네. 하드 SF라고 분류될 수 있는 소설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하드 SF 쪽으로 그 배경 자체도 2030년대에 오케이. 실제로 그때쯤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네. 이걸 좀 초점을 많이 맞췄죠. 소설에서 이제 등장하는 로봇 의사 로사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이 들어가고 네, 거기에 맞습니다. 또 하나는 형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로봇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네네. 현재 AI와 이것은 소설에 등장하는 로사가 나올 수 있는 기본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기본이 돼 있죠. 그거 한 5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휴머노이드도 있고 AI도 있긴 한데 둘 다 약간 못 미치는 거죠. 최근에는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의 어떤 하드웨어도 상당 부분 올라왔고요. AI 성능도 상당 부분 올라왔거든요. 근데 심지어 둘이 시너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괴물이나 그냥 기어다니는 애가 말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처럼 생기고 눈도 맞출 수 있는 게 말을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하고 소통과 교감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휴머노이드가 조금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저 요새 챗GPT-4에서 보이스 추가되면서 보이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진짜 대화가 돼요. 그렇죠. 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초보 단계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네네. 근데 이게 뭐 한 5년, 6년, 5년도 안 걸릴 것 같아. 진짜 한 2년 지나가고 거기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웬만한 얘기를 할 때 진짜 네네. 친구처럼 옆에다 그냥 딱 집에 하나 두면 너무 좋겠다. 네네네. 똑똑한 친구가 하나 생긴 거예요. 물어보면 다 대답하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의학 지식도 풍부하고 그치. 그 다음에 진단도 웬만큼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도 장착을 하고 필요로 할 때 응급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든지 처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고 분명히 의사의 슈퍼바이즈 이제 내 위에 상사가 누구야를 딱 커플 시켜가지고 오케이. 이제 임시 허가가 날 거로 보거든요. 정말 왜 수술실 같은 데서 어시스턴트 같은 거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걸 그렇죠. 본다든지 네네네네. 얼른 판단을 내리게 도와준다든지 네네네. 자료를 얼른 갖다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집중하기 쉽지 않고 손도 떨리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사장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똑똑한 수술 어시스턴트 로봇이 같이 들어오면은 이분의 어떤 해안과 생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조수 로봇이 굉장히 집도를 잘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요즘에 실험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근데 나 옛날에 강의한 거 30년 강의했으니 얼마나 강의한 게 많겠어요. 그렇죠. 다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네네네네. 옛날에 뭔 말했는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슨 말했는지를 챗GPT한테 훈련시키거든요. 네네네네. 너는 나라고 생각해. 내가 그렇죠. 훈련시킨 만큼 내가 알려준 만큼 나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게 진짜 초기인데 이 정도면 네.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 파트너로서의 로봇은 굉장히 쓸만하겠다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몸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약간 인격적인 페르소나에 가까운 세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가족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거 그러지 없었잖아요. 그냥 동물이고 좀 귀엽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지금은 장례도 지내주고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사람처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가 누굴 물면 주인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얘를 네. 갖다 버려도 내가 처벌받고 가족인 거, 그러니까 자식처럼 그렇죠. 책임 등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등기 그렇죠. 치는 거야. 네. 그와 비슷한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대우를 받게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되게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소설이 왜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보다 진짜 있을 법한 얘기인데 자극을 해줄 때 사람들의 상상력이 막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막 감정이 막 되고 네네. 너무 먼 얘기면 뭐야 지금 장난해 그러는데 네네. 이 감정이입이 엄청 되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10년 뒤에는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종류거든.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인 네네네네. 거예요. 잘못 학습되어졌을 때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네. 우리가 원하는 자유의지가 아닌 거야 얘가. 네네네.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프로그래밍을 어기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그런데 문제는 통제 가능하다? 네, 그 프로그래밍의 원칙이 네. 맞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인간에게 위해를 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가치 일치, value alignment라고 부르는데 네. 최근에 뉴럴링크라고 일론 머스크가 인간 뇌에다가 칩을 박아서 네. 그거 가지고서 뇌로 막 컨트롤하고 이런 환자 이제 드디어 이제 컴퓨터도 쓰고 이런 거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치매라든지 아니면 사지마비 환자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한테 될 텐데 조금 지나면은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뇌에 칩을 꽂아가지고 뭔가 잘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학습 같은 것들을 쟁진하는 칩 같은 걸로도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지냐 하면은 그냥 칩만 꽂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칩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뇌하고 확장 하드디스크를 단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그쵸. 해보시면은 맞아. AI하고 인간하고 결합을 해서 뭔가 더 잘할 수 있게 학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서울대를 가게 해라라든지 하여튼 뭔가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AI는 그 목표를 하다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더니 이 칩에서 학습된 내용들이 아이의 인성을 파탄을 시킨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성을 파탄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 그렇다고 뭐 죽이거나 아프게 하라는 얘기도 안 했거든. 근데 어쨌든 뇌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AI 입장에서는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애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현실 사회에도 있는 얘기거든요. 엄마가 아이한테 이제 너는 훈육을 공부만 하다가 열심히 해 했는데 얘는 나중에 공부만 열심히 하니까 이건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 그리고 인간도. 또 엄마라든지 이런 타이거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거의 복수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는 가질 애들이 수 그렇잖아요. 있지. 네. 사실 현실 세계에 인간들한테도 있는 얘기인데 이런 시나리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더 증폭되고 파워풀해질 수 그럴 있죠. 수도 있죠. 네. 아주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가정하는 건 이상하죠.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통제를 했는데 다 통제할 수 없으니 통제하지 않은 부분에서 사건이 생길 수 있어.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감시하는 제도라든지 잘못됐을 때 어떤 대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제도, 정책, 인간의 이해도는 정말 네. 너무 그게 느리거든요. 늦죠. 네, 그게 늦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즘에 뭐 사칭 사기도 마찬가지고 네네. 딥페이크도 마찬가지고 어떤 짓을 해도 여기는 법적으로 다스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제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미연 되게 선생님도 심각해요. 엄청 많이 엄청 당하고 사칭 있어요. 계정 많이 생기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57개가 생겼어요, 유튜브가. 인간과 네네. 인간으로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오랫동안 수천 년 혹은 몇백 년간 이제 산업화 이후에 뭐 법제도 정제 만들고 뭐 태어나서 놀고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연금 줄게 이런 식의 어떤 국가 운영 제도를 안에서 네네.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살게 그리고 나쁜 놈들은 형무소 가고 이게 법과 제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잖아요. 네네. 사실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이쪽 AI 세계 여기에 근거해서 이걸 만들려고 했더니 얘가 너무 느리니까 얘가 먼저 네. 다 가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법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기를 치건 누구한테 나쁜 짓을 하건 아무 처벌도 안 받아요. 플랫폼에서는 얘네가 돈을 많이 쓰잖아요. 광고 네네네. 이건 먹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네네. 그놈들한테 당하니까. 네네. 그래서 나는 요즘에 그냥 오프라인 세상을 따로 우리가 만들자고 하고 여기 다 끊어버릴까. 아니 이렇게 무법천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하고 살냐고.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요즘에. 글로벌하게 네. EU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법제화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빨리 돼야 되는데. AI가 들어가면서부터는 AI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전략적인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도 지금 많이 개입을 하고 있고 심각해. 지난 디지털 때처럼 그냥 방임하는 방향으로 안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에서도 처음부터 AI가
의사가 돼가지고 바로 병원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 심지어는 그 규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허용된 의사거든요. 그리고 네. 모두가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거를 좀 나쁜 경험을 했다고 빠져나오겠다고 결심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도구들을 잃어버리는 거와 똑같죠. 그게 러다이트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도구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갑자기 밥그릇에다 밥 먹다가 난 그냥 대충 땅에서 손으로 집어 먹을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지금 너무 그래서 신경질 나는 거예요. 제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네네. 물 밑으로 되고 있는 거죠? 물 밑으로가 아니라 대놓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조금 늦는데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너무 일찍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하는 싹을 없애버리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AI나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헤게모니 자체를 놓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죽었네. 맞춰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AI를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에 마치 요즘에 뭐 핵에 비유하듯이 네네네. 정말 그 나라의 경쟁력이다 하는데 네네. 너무 규제를 많이 해버리면 떠나거나 여기에 정착을 안 할 가능성이 그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 경쟁력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 네네, 있으니 그럴 수 있죠. 지금 크게 보면은 EU에서 접근하는 방법하고 미국이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르죠. EU가 접근하는 방법이 훨씬 엄격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저작권에서도 그렇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케이. 훨씬 징벌적인 형태, 그리고 진입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EU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근데 예. 한국은 아마 EU 같이 엄격한 방향보다는 미국식 접근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죠. 변화가 있을 때 문자 그대로 못하게 하지는 않고 이거를 검토를 해서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거나를 이렇게 그 일종의 제도화죠. 자,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로사 모르겠어요. 그 지능 안에 감정 뭐 이런 거 얼마나 갈지 우리 모르겠지만 인간 의사가 로사를 대하듯 우리도 네네. 로사 같은 것을 대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건 네. 언제쯤이나 올까요? 생각보다 금방 올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장대익 교수님 같은 분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인간이 너무나 사회적이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로사같이 인간의 형태를 담거나 아니면 AI처럼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라든지 무생물에게도 정을 주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처럼 하나죠, 인간이 인간. 속성이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맞아, 인간.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가능성이 높아요. 100세를 살면서 진짜 혼자서 살아가야 그렇죠.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죽을 때까지 파트너로 로봇이 계속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꼭 결혼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제는. 어쩌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같이 있어 줄 거니까. 사실은 이런 미래 시나리오를 할 때 저희가 단편 소설 시나리오들 또 했던 것들 프로젝트 좀 있었거든요. 이런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갖다가 로봇한테 주는, 그래갖고. 유산을 돌아가실 때 가능해. 요새 강아지한테도 줘. 간병 로봇이 왔는데, 왜냐하면 아들이고 딸하고 다 있는데 얘네들은 안 오거든요. 안 오고 자기 어려운 거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을 열어봤더니 유언장에 저 로봇 누구한테 나의 유산을 전부 다 준다, 이런 이런 간단한 단편 소설 시나리오도 같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진짜로 그럴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어떤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금 이렇게 네네. 가이드를 주세요. SF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있을 법한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두렵거나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술이 우리 사회에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를 한 번쯤 고민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SF 소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시뮬레이션한 상상 속에 있었던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그와 비슷한 일이 닥쳤을 때 전에 그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 스토리를 본 적이 있었지, 우리 사회나 내 개인을 위해 가장 좋겠구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네네.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냥 나 혼자 아무것도 없이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막 여기저기서 막 유튜브님 어디서 막 이렇게 주워들은 여러 가지 지식들이 누군가의 책으로 인해서 그것도 재밌는 소설로 인해서 하나로 쭉 굴비깨듯이 쫙 떼어졌을 때 정리가 그렇죠.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런 아주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이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소설의 형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일종의 리포트라든지 시나리오로 그냥 제시를 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딱딱해요. 드라마가 없으니까. 맞아. 근데 드라마로
엮이면 네. 이게 흥미진진한 소재가 되고 그 이야기 자체가 재밌어지잖아요. 지식이 내 이야기가 되고 지식이 네네. 내 상상이 됐을 때 그 기분이 되게 신나는 것 같거든요. 나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책 한 권도 하나도 안 읽었어. 너무 딱딱한 거 이따만한 거는 뭐 읽기 그래. 근데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어. 더군다나 뭐 의사 이야기예요.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루면 후다닥 재밌게 읽고 이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앞으로 로봇이 하나 생긴다면 어느 분야에 네 인생에 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뭐 등등 재밌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로사를 통해서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의 한 줄 감상평은 지식이 상상이 될 때입니다. 지식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상상이 되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도와줄 소설입니다. 소설 별로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첫 번째 소설로 응급실 로봇 닥터. 얘가 로사는 아닌 거죠? 이게 로사로 찍은 것 같긴 한데요. 너무 무섭게 나와가지고 조금. 되게 예쁜데? 오늘 이 영상에 대한 감상평을 써주세요. 그럼 10분 추첨해서 여러분에게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훈 교수님의 이번 신간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소아과 로봇 닥터. 2. 응급실 로봇 닥터. 3. 한의원 로봇 닥터. 4. 성형외과 로봇 닥터.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20분 책 한 권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